안녕하세요. 뉴비 조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본주의가 얼마나 고여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고인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격언에서 나온 인터넷 유행어입니다. 특히 게임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말로 진입 장벽이 심하게 높아 신규 유저의 유입이 적은 게임의 상태 또는 신규 유입 유저에게 각종 꼰대짓을 함으로써 그런 상태를 부추기는 유저를 가리키는 은어입니다. 요즘에는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한 분야에서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 경의의 의미를 담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정적인 의미의 고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스타크래프트를 해본 사람이 있으신가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스타크래프트만큼 팬층이 두텁고 이슈가 되는 게임이 없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들의 팬이 연예인보다 많고 시청률도 엄청났죠. 하지만 새로운 게임들이 많이 등장하고 지금은 시대의 흐름에 밀려 쇠퇴했습니다만 아직도 배틀넷에 들어가면 스타크래프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가 노라는 방에 들어가 보면 상대는 초보가 아닙니다. 새로운 플레이어 즉 뉴비는 없고 고인물들만 남아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스타크래프트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유저들이 계속 유입이 되어져야 게임에도 활기가 돌고 서버가 잘 돌아갑니다. 예전에는 신규 유저에게 꼰대짓을 하는 고인물들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신규 유저가 들어오면 게임을 그만두는 것을 막으려고 게임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아이템을 주는 고인물들도 있습니다. 게임을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 유저와 새로운 유저 간에 너무 큰 갭이 생겨버리면 신규 유저들은 게임을 할 의지를 잃게 되고 결국 게임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운영자 입장에서는 기존 유저와 새로운 유저 간의 갭을 줄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예로 들어볼까요? 옛날에는 레벨 70이 되면 3차 전직을 했었는데 레벨 70까지 올리려면 그야말로 엄청난 시간을 게임에 투자했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레벨 70을 만드는데 1년이 넘게 걸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어린 시절의 기억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지만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3차 전직을 하면 주변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가지 패치를 통해서 레벨업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캐릭터를 만들고 한 달이면 레벨 70을 달성하고 3차 전직이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이벤트로 점핑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 점핑 캐릭터는 레벨 50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벤트와 패치를 통해서 신규를 유입시키려는 운영진의 노력은 눈물겹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존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존 유저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서 얻은 것을 신규 유저들은 너무나 쉽게 얻어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운영의 묘입니다. 신규 유저들이 게임을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하면서도 기존 유저들과의 적절한 격차를 유지시켜 기존 유저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 제가 처음에 자본주의가 얼마나 고여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죠. 참고로 저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자본주의를 아주 좋아합니다. 여튼 보통 게임이 출시되고 10년만 되어도 슬슬 고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16세기에 처음 개념이 생기고 19세기에 정착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세기에 자본주의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이미 200년이 넘었습니다. 출시된 지 200년이 된 자본주의 게임은 얼마나 고였을까요? 200년간 증여와 상속을 통해 부를 대물림해온 고인물들을 뉴비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플레이어라면 자본주의라는 게임을 설치할까요? 죽창을 들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게임 운영자들이 뉴비를 유입시키기 위해 패치를 하듯이 자본주의도 패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여야 재벌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는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상속, 증여할 재산이 없습니다. 누가 누굴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자산을 자녀들에게 주지도 못하고 다 빼앗겨버린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할까요? 자본주의 게임의 운영자들도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할 듯합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그 당시에 제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불안했는지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위협적인 자극에 민감할 뿐 아니라 충동을 제어할 힘이 부족했습니다. 부모님을 포함한 주변의 사람들을 불신했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싸우고도 죄책감과 후회 따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난하다고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난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2023년 8월, 요 근래의 칼부림 사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 중국,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생기는 것 같더군요. 저는 이기적입니다. 저는 제가 죽지 않기 위해서 베풀고 싶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죽창을 들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킨다면 그들의 죽창 끝에는 부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저와 여러분 또한 무사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도울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 법과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말이죠. 빌 게이츠나 오렌 버핏이 왜 부자세를 걷어야 한다고 했는지 이제 저도 이해가 들랑말랑합니다. 새로운 유비들이 계속 자본주의 게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높으신 분들이 게임을 잘 운영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앤드류 카네기가 했다고 알려진 말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생상 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이다. 물론 카네기가 돈을 모은 방법이 논란이 되기는 하지만 카네기의 말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카네기가 죽은 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의 빈부격차는 줄어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비 조선생이었습니다.